네. 자, 소유권 취득 이어서 하겠습니다. 자, 거기 보시면 가로 3번 무주물 귀속이란 말 나옵니다. 무주물하고 유실물 그 두 가지 차이점은 무주물은 소유자가 없죠. 따라서 소유의사 자주점유가 요건이라는 것. 그러니까 유실물은 소유사가 들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소유자가 이미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공고 후 6개월. 자, 무주물하고 유실물은 그 차이점, 소유자가 없기 때문에 소유의사로 들어가는 것이 무주물이고, 유실물은 소유사가 들어갈 필요가 없고 습득해서 공고 후 들어가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우측가서 부합이 있습니다. 부합. 자, 부동산에 부합이 있습니다. 부동산 소유자는 부동산 부합한 물건 소유권 취득합니다. 그러나 타인 권한에 의하여 부속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자, 다른 게 아닙니다. 허락이 없었을 때는 뭐한다? 부동산에 뭐한다? 부합한다. 그러나 허락을 맡으면 뭐하지 않는다? 부합하지 않는다. 그 얘기죠. 그래서 허락 없이 나무를 심으면 부합한다. 허락 얻어서 심으면 부합하지 않는다는 거. 자, 그런 것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 이제 판례가 하나 있습니다. 이건 권한에 의해서 중축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보충 설명드릴게요. 자, 기존 건물이 있다. 자, 기존 건물이 있는데, 자, 허락을 얻어서 중축을 했다. 그 얘기예요. 키워드가 허락 얻었다는 얘기는 권한이 있다는 얘기고요. 자,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 구분 소유가 안 되는 것하고 구분 소유가 되는 경우 두 가지입니다. 구분 소유가 안 되면, 기존 건물에 뭐 한다? 부합한다 하면 돼요. 자, 구분 소유가 되면 뭐 하지 않는다? 이거는, 부합하지 않는다. 그 얘기입니다. 자, 부합한다는 얘기는 실제 법률 용어로 이게 뭐라면 부합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기 부합하지 않으면 이때 쓰는 용어가 기억해 두세요. 이건 부속물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부합물하고 부속물 차이가 있다는 것이 글자 하나 차이입니다. 부합하고 부속이죠. 나중에 이게 임대차를 한다면은 요거는 비용상한 청구권이라는 조문을 가지고 임차인의 비용상한 청구권 조문 가지고 해결합니다. 나중에 626조 비용상한 청구권, 특히 유익비 상한 청구권 가지고 놀 것이고, 요거는 부속물은 고유의 명사가 있습니다. 요거는 부속물 매수 청구권 문제 646조에서 놀 겁니다. 요건 이제 부속물 가지고 놀겠죠. 626조하고 646조. 하나 더 나간다면 유익비 가지고는 나중에 유치권까지 가능합니다. 유치권 힘들면 글자가 일치하니까 유치권 이따 기억하시고요. 부속물 가지고는 유치권이 인정 안 됩니다. 힘들면 글자가 안 맞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자, 여기까지 갈 수 있는 게 그 판례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부합한다, 부합하지 않는다. 거기가 여기까지 설명되어 있는 거죠. 여기는. 근데 제가 조금 더 진행을 해드린 겁니다. 그래서 부합을 쓴 부동산 부합을 좀 기억해 두시고요. 동산 간의 부합은 주정을 구별할 수 없으면 부합 당시 가액 비율로 공유하고요. 주정을 구별할 수 있으면 주된 동산 소유자가 소유권 취득하겠습니다. 자, 호나 있고요. 가공 있습니다. 넘기시고요. 자, 여섯 번째 이제 공동소유 들어갑니다. 공동소유. 공동소유는 자, 공유, 합유, 총입니다. 공유, 합유, 총유 세 가지를 묶어서 공동 소유입니다. 기본적으로 공유는 지분이 있습니다. 지분이 있고 합유도 지분이 있습니다. 근데 총유는 지분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유 합유가 주로 비교 대상입니다. 총유는 비교 대상이 아니에요. 요 차이점은 사업 목적 가지고 놉니다. 무슨 목적이요? 사업 목적. 사업 목적이 없어요. 여기 사업 목적이 있어요. 사업 목적이 없으니까 이쪽은 굉장히 자유입니다. 그래서 지분 있으니까 지분 처분할 때 뭐다? 자유롭게 하고요. 여긴 지분이 있어도요. 함부로 이거 처분 안 돼요. 처분하려면요. 자유가 아니고 뭐요? 사업 목적이 있으니까 전원 동의를 맡아야 되고
여기는 공유하고 있으니까 여기는 공유물이 있겠죠. 공유물. 네, 공유물을 내 지분만큼 지분만 쪼개달라. 자, 이걸 이제 공유물 뭐라? 분할 청구라고 그래요. 분할 청구도 역시 자유입니다. 사업 목적 없으니까 뭐다? 자유. 근데 합유는 합유하고는 물건이 있다 하더라도 자신의 뭐만큼 지분만큼 이거 쪼개달라. 이런 분할 청구를 이거는 해서는 안 됩니다. 사업 목적 있는 범위 내에서 그동안 구속받기 때문에 그래서 이쪽은 자유란 말을 써주고 자유고요. 여긴 뭔가 구속당하죠. 전원 동의가 있어야 되고요. 함부로 분할 청구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 이런 기본 내용을 가지고 연습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공유는 동그라미 2번 지분, 처분, 자유, 다음에 지분 비율로 사용, 수익하고요. 처분 변경은 당연히 동의가 있어야 되겠죠. 전원 동의. 관리는 지분 과반수로 결정하고요. 보존은 각자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분의 탄력성, 공유자가 지분을 포기하거나 상속인 없이 사망하면 지분은 다른 공유자에게 각 지분 비율로 귀속한다는 것. 네, 그 다음에 공유물 분할 있죠. 네, 공유물 분할 언제든지 자유롭게 청구할 수 있고요. 형성권이고요. 5년 내 범위 내에서 분할하지 않기로 약속을 정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분할 방법이 있네요. 자, 시험에 나올 것은 바로 그겁니다. 분할의 방법, 그게 키워드입니다. 협의하고 재판상 분할했습니다. 그러면 이 분할 청구는 자, 먼저 협의를 해보는 거예요. 협의. 네, 협의해보는 거예요. 협의할 때 현재 물건을 쪼개달라 하는 현물 분할, 이런 방법을 한번 동원해 보고요. 현물 분할. 두 번째는 안 되면 팔아서 대금을 나눠 먹자. 대금 분할. 세 번째는 한 사람이 여유가 있을 때 다 사버립니다. 그걸 가액 배상이라는 타이틀 들어가요. 자, 현물 분할, 대금 분할, 가액 배상, 현대가. 자, 그럼 여기서 이제 현물 분할해서 합의해가지고 등기하겠죠. 그러면 합의했을 때 취득할까요? 등기했을 때 취득할까요? 당연히 이건 등기했을 때 취득하겠죠. 법률 행위. 자, 협의가 안 되면 결국 어디로 갑니까? 협의가 안 되면 결국 어디로 갑니까? 법원으로 갑니다. 법원. 자, 법원 갔을 때 누군가 소를 제기할 거예요. 전부 다 전원이 공동으로 참여해야 되겠죠. 자, 근데 최근 판례가 뭐가 있냐면 법원에서 판결을 하기 전에 조정 단계를 거쳐요. 조정에서 합의가 됐어요. 현재 물건을 분할하기로 만약에 조정이 성립이 됐어요. 합의가 되면 조정에서 가서 등기를 하겠죠. 어느 때 취득할 것 같아요? 네, 합의일 것 같아요? 등기일 것 같아요? 이것도 똑같이 등기할 때 취득하는 겁니다. 자, 여기 합의가 있다는 말을 기억하세요. 근데 결국 조정도 안 되고 결국 판결로 갈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겠죠. 판결에서 원칙은 현물 분할이 원칙입니다. 자, 도면처럼 나눠 먹어라 라고 판결 때립니다. 그 다음에 가서 등기하겠죠. 어느 때 취득할까요? 일단 이거는 판결 확정 시 취득합니다. 여기에 바로 무슨 판결이다? 형성 판결입니다. 즉 무슨 판결은 기억하세요. 공유물 분할 판결은 무슨 판결? 형성 판결이기 때문에 자동 취득입니다. 먼 때가 아니고 등기한 때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가장 중요한 이야기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자, 분할의 효과는 참고사항일 뿐입니다. 됐고요. 그 다음에 넘기셔가지고 합유가 있습니다. 합유는 사업 목적 있다고 그랬습니다. 네, 그래서 보시면 처분 변경은 전원 동의고요. 보존은 각자고요. 자, 보세요. 거기 디귿 지분 처분은 전원 동의, 분할. 자, 원칙적으로 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총유는 법인 아닌 사단, 교회, 문종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자, 총회에서는 다른 거 없습니다. 관리 처분은 사원 총회 결의에 의한다는 것. 각 사원은 정관 기타 규약에 따라서 총유물을 모을 수 있다. 사용 수익할 수 있다. 네,
시험은 주로 공유 합의에서 나온다는 거. 총유는 참고사항입니다. 자, 그 다음에 넘기셔가지고 용익물건 들어갑니다. 용익물건은 지전을 얘기합니다. 자, 512페이지 가시면 이제 드디어 제5절 지상권이 나오겠습니다. 제5절 지상권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상권. 자, 지상권 내용은 뭘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용익물건은 종류가 몇 가지?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세 가지. 지상권, 그 다음에 지역권, 전세권이 있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하겠습니다.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자, 여기 조심할 것이 지상권은 자, 타인 토지가 있습니다. 타인 토지를 뭐한다? 사용. 지역권, 타인 토지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지역권은 자기 토지가 있어요. 자기 토지. 근데 여기는 자기 토지 편익을 위해서 타인 토지를 이용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타인 토지를 사용한다는 말을 안 한다는 거 조심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전세권은 타인 부동산이 있어요. 타인 부동산. 네, 사용합니다. 그러면 지상권, 전세권은 자기 토지, 자기 부동산이 없어요. 이 지역권만 여기 자기 토지가 들어가고 또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역권자는 여기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여긴 점유권을 없습니다. 근데 타인 토지를 사용하는 지상권, 전세권은 당연히 점유권도 있고 다 점유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권과 지상권은 지상권, 본권도 이게 다 본권 얘기예요. 본권도 있고 당연히 모두 있다는 거. 점유권도 다 있습니다. 전세권, 본권 있고 점유권이 있습니다. 근데 유독 지역권은 본권이 있어도 점유하지 않는다는 것. 뭐 이런 특질을 가지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5절 지상권 들어가면 타인 토지를 사용하는 물건이 있습니다. 당연히 타인 토지를 뭐한다? 사용하는 물건입니다. 물건이 당연하고요. 두 번째, 건물, 기타, 공작물, 수액은 물건이다. 토지를 빌려 가지고요, 사용해 가지고 이 토지에다가 건물을 신축한다든지 또 공작물을 뭐 한다든지 설치한다든지 또 나무, 수목을 뭐 한다? 식재하는 겁니다. 누가? 빌려 쓰는 사람이. 그래서 이 건물, 공작물, 수목을 갖다가 우리는 지상물이라는 명칭을 써주는 겁니다. 무슨 물이요? 지상물. 자, 그러면 지상물 설치가 목적이죠. 그래서 그 다음에 상린관계는 지상권에 당연히 준용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물건이다. 물건이다. 채권이 아니고 물건이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지상권 취득은 법률 행위도 있고 법률 규정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세 번째 이제 법정 지상권. 자, 요게 이제 시험 문제에 꼭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법정 지상권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법정 지상권은 왜 인정해야 될까 하는 얘기죠. 자, 우리가 말하는 지상권은 약정 지상권이에요. 근데 이제 약정하지 않아도 인정해주는 무슨 지상권이 있다? 법정 지상권이 있다는 얘기죠. 자, 전부 다 조문이 있는 것들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법정 지상권. 네. 그러면, 넘기시면, 그, 태양이 있습니다. 태양. 거기, 하나, 둘, 그 다음에 셋, 그 다음에 네 개. 전부 다 조문에서 인정되는 것들입니다. 그러면 이제 법정 지상권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게요. 두 가지. 자, 법정 지상권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조문에서 인정되는 것. 자, 두 번째는 조문에서는 인정되지 않고, 판례에서 확인되는 법정 지상권이 있습니다. 자, 조문은 거기 첫 번째 전세권 이야기입니다. 무슨 권 이야기? 전세권 얘기입니다. 자, 대지와 토지와 건물이 동일 소유자.
자, 이 건물에다가 전세권 설정했다. 전세권 설정했습니다. 설정받은 을이 있겠죠. 자, 갑의 명칭은 뭐고 을의 명칭은 뭘까요? 을은 전세권자고요. 무슨 권자가 되고요? 전세권자가 되고요. 이 주인은 뭐가 되는 거예요? 주인은 전세권 설정자가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전세권 설정 당시 토지 건물이 뭐 했다는 걸까요? 같았다 그 얘기입니다. 토지 건물 소유자가 뭐하다? 같았다, 동일하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대지가 팔렸다는 얘기예요. 대지가 병한테 특별 승계가 됐다는 얘기예요. 특별 승계. 자, 그러면 이 그러니까 토지가 바뀌었다는 얘기죠. 결국 누가 토지 사용권을 취득할까? 당연히 누구죠? 건물 전세권자가 토지 사용권 법지를 취득하는 것이지. 그죠? 전세권자가 법지 취득한단 말은 논리가 안 맞는다. 그래서 1번에서 조심할 것은 전세권자가 아니고 누구다? 전세권 설정자. 305조에 나와 있는 얘기고요. 자, 두 번째는 저당권 관련된 얘기입니다. 즉, 뭐 설정 당시, 자, 토지 건물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뭐 설정 당시, 자, 토지에다가 뭐 설정 당시, 저당권 설정 당시, 토지 건물이 같았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토지가 만약에 저당권 실행돼서 경매로 넘어가서 토지가 병한테 넘어가도, 그죠? 건물은 있을 거 아니까죠? 갑한테는 뭐가 있다는 거죠? 네, 토지 사용권 법지 인정하기 때문에 건물 철거되지 않고 계속 사용할 수 있다. 그런 얘기고요. 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이건 가등기 담보가 되겠습니다. 무슨 담보요? 가등기 담보. 똑같아요. 만약에 이 세 번째는 이 토지에 가등기 담보 설정할 때, 뭐 설정할 때? 가등기 담보 설정할 때 토지 건물이 만약에 같았다. 자, 이때 가등기 담보권자가 만약에 경매를 하게 되면, 그죠? 또는 제3자가 경매를 하든, 이때는 특징이 토지 건물이 똑같이 달라지더라도, 이렇게 달라지더라도 이 갑한테는 똑같이 법지 인정한다는 겁니다. 자, 거기 보시면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 10조가 나오죠. 요거는 366조라고 적혀 있고, 요거는 305조라고 적혀 있고, 요거는 가담법 10조라고 적혀 있지 않습니까? 10조. 그죠? 이렇게 조문에서 확인되는 법정 지상권이 있다. 그 얘기고요. 자, 네 번째는 임목에 관한 얘기입니다. 임목. 똑같아요. 이것도 마찬가지 세 번째고. 자, 네 번째는 다른 게 아니고, 토지 건물, 토지가 있을 때 여기 수목이 있다는 얘기예요. 토지 갑, 수목 갑. 이렇게 임목에 관한 법률에서 똑같이 토지 건물이 달랐을 때, 자, 거기 보시면 뭐라고 됐습니까? 임목의 경매나 그 밖에서 토지 건물이 각각 달라진 경우 있겠죠. 그럼 만약에 이것이 토지 소유자가 많이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병으로. 그죠? 자, 그리 하더라도 이 임목 다른 곳으로 옮길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여기 사용권이 그대로 있다는 얘기예요. 이건 임목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임목법 몇 조? 몇 조 되어 있습니까? 이것도 6조라고 되어 있습니까? 네, 6조. 뭐 조문수는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전부 다 해당하는 조문들이 있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 임목, 예? 임목 계속 토지 사용할 수 있는 법지가 있고 법지 다 있다는 얘기예요. 조문들이 다 있다는 얘기예요. 한편 이 조문의 것 판례에서 확인되는 것이 있는 게 있는데, 이건 다른 게 아니고 토지 위에 건물이 있어요. 근데 혹시 토지를 매매하면서 토지 건물이 같았거든요. 이때 건물을 철거한다는 뭐가 없었다면, 건물 철거한다는 특약이 없으면 건물 사용 의지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토지 소유자가 바뀌더라도 이 갑한테는 뭐가 있다는 걸까요? 네, 관습법 법지가 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관습법 뭐가 있다? 법정 지상권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차이는 다른 게 아니고
요 위에 것들은 조문에 있다는 얘기죠. 그럼 이걸 굳이 한다면은 조문에 있는 거니까 명칭을 해볼게요. 법률 법지라 하고, 요거는 뭐라 한다? 요거는 관습법 법지, 이렇게 나눌 수 있다는 얘기예요. 밑에 판례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우측에 지상권 존속 기간이 있습니다. 네, 기간이에요, 기간. 자, 기간을 약정했을 때, 약정하지 않았을 때 특징. 지상권은 기간을 약정했을 때, 약정을 해도 최단 존속 기간, 최단기고, 약정을 하지 않아도 역시 뭐다? 최단기입니다. 그 내용에 따라서 30년, 15년, 5년 기간 보장 받는다는 거. 자, 그래서 약정하지 않아도 전부 다 최단기고요. 그 다음에 가로 3번은 지상권자 갱신 청구권. 자, 여기 지상물이 있습니다. 지상물. 그래서 기간이 만료가 됐을 때, 네, 지상권자는, 그죠? 지상권자는 갱신 청구권을 행사해서, 그죠? 주인이, 설정자가 예스 하면 뭐가 되고, 다시 한번 갱신되면 되고, 만약에 노하게 되면 그때 쓸 수 있는 게 바로 뭐다? 네, 지상물 뭐다? 매수 청구권 행사에서 처리하는 방법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지상권의 효력, 토지 사용권 있고요. 거기 보시면 네 번째 거 있네요. 상린관계 규정 적용되고요. 준용되고요. 물청도 인정됩니다. 또 지상권 양도 임대 설정자 뭐 없이 동의 없이 할 수 있습니다. 또 지상권을 담보로 저당권 설정할 수 있고요. 자, 지료지급은 요소가 아닙니다. 지상권에서 지료지급은 뭐가 아니다? 요소가 아니에요. 지료지급은 요소가 아닙니다. 단 만약에 지료지급을 약속을 했으면요, 약정했으면 등기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고요. 등기 없으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이야기죠. 또 지료를 많이 약정하게 되면 지료 증액 감액 청구권 들어가면 됩니다. 자, 지상권 소멸 읽어보세요. 특히 2번 지상권 소멸 청구권 동그라미 2번 있습니다. 지료 만약에 약속했는데 만약에 2년 이상 연체를 하게 되면 주인이 나가라고 합니다. 이때는 지상권자가 지상권 설정자가 소멸 청구가 들어온다는 것, 2년 연체한 경우. 네,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설정자도 보시면은 지상물 매수청구권 인정되네요. 아까 지상권자만 인정되는 게 아니고 누구도, 네, 설정자도, 네, 지상물 매수청구권이 인정된다는 것. 자, 그러나 지연 차임을 연체했을 때는 2기 이상 연체했을 때는 체불이 있겠죠. 그때는 매수청구권 인정 안 됩니다. 만약에 2년, 그죠? 임대차. 자, 이게 갑자기 또 뭡니까? 지상 매수청구권 있죠? 똑같습니다. 하여튼 채무 뭐가 있게 되면 불이행. 자, 지상권에서는 2년 연체고요. 토지 임대차는 2기죠. 이런 체불이 있게 되면 지상 매수청구권은 인정이 안 된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자, 7번에 이제 구분지상권 나왔네요. 자, 그 차이는 다른 게 아니고 일반 지상권은 이렇게 건물, 공작물, 수목까지 가요. 근데 이제 구분지상권은 허공과 땅속을 빌리는 거예요. 지표가 아니고. 그 구분지상권은 지하상가 짓고 그 다음에 케이블, 공작물 설치할 수 있는데 이 수목수는 안 됩니다. 일반 지상권은 건물, 공작물, 수목까지 다 들어가는데 이 구분지상권은 이 허공하고 이 땅속을 빌려주는 거예요. 땅속. 그래서 홍에다가 나무를 심자 안 되겠죠. 땅속에다 나무를 심자 안 되겠죠. 그래서 일반 지상권은 건물, 공작물, 수목까지 되는데 구분지상권은 수목수로 안 된다는 것, 그거 하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상권은 법정상권을 꼭 좀 기억하시고요. 자, 다음에 이제 지역권 가겠습니다. 제6절 지역권. 이 지역권은 글자 자체에서 한번 제가 해볼게요. 이 지역권의 반대말이 뭐냐면 인여권이란 말이 있어요. 인여권. 반대는 뭐다? 이렇게 지역권.
자, 진여권도 타인 토지가 존재합니다. 지역권도 타인 토지가 존재합니다. 근데 이제 편익을 받는 게 뭐냐, 이제 편익. 그래서 편익을 받는 게 인여권 할 때는 인자니까 이건 사람이 편익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지역권은 여기서 지니까 토지가 편익을 받아야 돼. 그래서 이 지는 자기 토지를 얘기한다. 그러면 자, 지역권을 요청했죠. 지역권을 요청한 것이 요쪽이죠. 그래서 이건 뭐다? 자기 토지를 요역지다 이렇게 표시하면 되고, 그럼 저쪽에 있는 사람이 알았다, 승낙할게요. 그래서 타인 토지에 있는 사람이 승낙했기 때문에 이건 무슨 지다? 네, 승역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생각할 게 뭐냐면, 이 자기 토지가 이게 주가 되는 거고 이 지역권이 종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요역지가 주가 이렇게 움직이면, 그죠? 종도 따라 붙어야 되겠죠. 우리는 이것을 우리가 수반성, 데리고 간다는 얘기예요. 주인이 종된 거 데리고 나간다는 얘기죠. 수반성. 두 번째, 주가 이렇게 나갈 때 종한테 야, 오지 말아라, 따라오지 말아라, 수반성 배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배제 특약도 뭐하다? 유효한 겁니다. 세 번째는 주가 있고 종이 있는데, 그죠? 이 종이 독립해서 어디로 나가면 안 되겠죠. 이 가장 중요한, 이런 걸 이제 부종성이라고 합니다. 무슨 성이요? 그 지역권은 부종성을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요역지는 뭐 참고사항으로 요역지는 요니까 일필지임을 필요합니다. 뭐 한다고요? 일필지임을 요하는 토지가 요역지. 그죠? 편익을 필요한 토지가 요역지입니다. 네, 요런 관계에서만 들어간다면 기본 개념은 잡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의에 보시면 일정한 목적을 위해서 타인 토지를 자기 토지 편익에 이용하는 권리가 있다. 자, 토지의 편익성 들어가겠습니다. 기억은 지역권은 타인 토지를 자기 토지 편익에 이용하는 권리다. 따라서 편익을 받는 것은 토지이죠. 표지. 그러나 반드시 뭐 할 필요는 없다? 인접할 필요는 없다. 요 토지와 요 토지는 붙어 있을 수도 있고 떨어져 있을 수도 있다는 것. 다음, 니은 유역지는 일필 토지 이해되고요. 일부를 위해서는 지역권 설정할 수 없습니다. 승역지는 일필 토지일 필요 없고요. 일부라도 관계없다는 것. 네, 일필지임을 요 하는 토지가 무슨지? 요역지. 타인 토지는요, 타인 토지는 전부일 수도 있고요, 일부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디귿, 토지 편익을 한 거기 때문에 유역지 소유자뿐만 아니라 유역지 지상권자, 전세권자, 임차인들도 당연히 원칙적 지역권 혜택을 받고요. 마찬가지로 승역지의 지상권자, 전세권자, 임차인도 이 지상권 제한을 받게 되겠죠. 또 나아가서 지상권자, 전세권자, 임차인도 그 범위 내에서 지역권 뭐 할 수 있다? 설정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미음은 편익에 이용하는 결과 유역지는 사용가치가 증가하고 반면 승역지 소유권은 내용이 제한되며 일종의 인형 등 부담을 안게 됩니다. 또 유상무상 다 관계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거기 지역권, 임차권 읽어보시고요. 상린관계 지역권도 한번 읽어보세요. 제일 중요한 것은 부종성이 제일 중요하다는 것. 부종성을 꼭 좀 기억하세요. 기억. 4번에 동그라미 4번에 기억. 지역권은 유역지 소유권에 부정하여 이전하며 또는 유역지에 대한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목적이 된다. 그러나 다른 약정이 있을 때는 그 약정에 의한다. 자, 기억이 첫 번째 문장이 이겁니다. 주 가면 종 간다는 얘기고, 그러나 다른 약정일 때는 약정에 의한다. 예, 그게 주 갈 때 종 배제 특약이라는 얘기고요. 다음 니은, 종된 지역권은 유역지와 분리해서 양도하거나 다른 권리에 목적하지 못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요것 때문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주된 자기 토지는 저당권 설정할 수 있어요. 저당권 뭐 할 수 있다? 설정 가능해요. 근데 종된 지역권을 독립해서 네, 저당권 설정할 수는 없습니다. 요거는 설정이 가능하지만 요거는 안 된다는 거 같이 기억하십니다.
부정성이 제일 중요하다는 것. 자,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불가분성. 불가분성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취득은 쉽게 하고요. 소멸은 어렵게 한다. 이렇게 기억하세요. 자, 우측의 지역권 종류 참고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지역권 취득 설정 계약과 등기. 자, 특히 취득 시효 기억하세요. 자, 계속되고 표현된 지역권 시효 취득이 가능합니다. 키워드는 통로 개설. 자, 계속되고 표현된 지역권은 뭐 할 수 있다? 네, 취득 시효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 통행 지역권 같은 경우는 통로 개설이 키워드. 통로 개설을 해야지. 그냥 묵인한 상태에서 왔다 갔다 했을 때는 인정 안 되고요. 반드시 통로 개설이 포인트라는 거. 통로 개설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불가분성이 있습니다. 불가분성은 아까 얘기했습니다. 취득은 쉽게, 소멸은 어렵게 한다는 거 기억하시고. 자, 그 다음에 지역권 효력이 있습니다. 큰 3번 지역권 효력, 가로 1번 지역권자의 권리 의무에서 동그라미 3번 물권적 청구권 있네요. 네, 그거 조심하면 되겠네요. 비교합시다. 네, 지상권자하고 다 해볼게요. 지역권자가 있고 그 다음에 전세권자가 있으면 비교해볼게요. 특징, 지상권자는 점유를 한다는 사실이죠. 점유. 지역권자는 점유를 하지 않습니다. 편익에 이용하는 것이죠. 전세권자 당연히 사용, 점유를 하지요. 그러니까 지상권자는 네, 지상권 기초로 해서, 자, 뭐 기초로 해서? 지상권자는 지상권 기초로 해서 뭐도 있고요. 반환을 요구할 수도 있고요. 지상권 기초로 해서 방해 제거도 있고 방해 예방도 있습니다. 그럼 특징이 왜 반환하면요, 여기 점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본권 가지고 점유를 내놓으라 하는 얘기가 인정되는 거예요. 근데 지역권자는 점유를 하지 않기 때문에 본권 지역권 가지고 그 타인 토지 점유를 내놔라 할 수는 없는 거예요. 단지 지역권 가지고 뭐 할 수 있다는 걸까요? 방해 제거, 방해 예방 정도는 가능해요. 그러니까 왜 이게 안 되느냐? 점유를 하지 않는 사람이 본권 가지고 점유를 내놓으라 한다는 얘기는 논리가 안 맞지 않느냐는 얘기죠. 그러니까 당연한 거예요. 여기 점유하는 거 아닙니다. 점유하지 않기 때문에. 자, 전세권자 점유를 하지요. 그러니까 당연히 뭐 가지고? 전세권 가지고 반환을 요구하는 거 당연한 거예요. 또 전세권 가지고 방해 제거하고 모두 있다? 방해 다 있다는 얘기죠. 그럼 왜 이게 인정되느냐? 점유를 하니까 본권 가지고 반환 요구하는 거예요. 또 점유를 하고 있으니 아까 204조 점유권 반환, 점유권 방해 제거, 점유권 방해 예방, 점유권 물청 인정되지요. 또 이쪽도 점유권 반환, 점유권 방해 제거, 방해 예방 다 되지요. 그러나 뭘 하지 않기 때문에, 점유를 하지 않기 때문에 점유권 반환, 점유권 방해 제거, 방해 예방 인정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즉 204, 206조가 뭐 얘기할까? 아까 다른 말로 점유, 보호, 청구권이라고 설명드렸을 거예요. 네, 물청 얘기는 틀리지 마십시오. 그래서 물권적 청구권 설명드린 겁니다. 3번 읽어볼게요. 지역권자도 지역권의 원만한 행사를 침해당한 때에는 본권 지역권에 기인한 물청을 행사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 다만 지역권은 점유할 권리는 없으므로, 자, 거의 점유할 권리가 아니고요. 점유권이 없으므로 고치셔야 됩니다. 점유할 권리는 본권 틀렸습니다. 점유할 권리가 아니고 뭐다? 점유권이 없으므로 반환 청구권은 행사할 수 없고요. 다음에 방해 제거와 예방만 인정된다는 거 기억하세요. 자, 그 다음에 지역권 소멸이 있습니다. 위기에 의한 부담 면제라고 했습니다. 위라는 것은 포기를 얘기합니다.
포기. 자, 뭘 포기하는 걸까요? 자, 이런 얘기입니다. 농사를 짓고 있다.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여긴 물이 흐르고, 자, 토지가 이렇게 있을 때, 자, 이쪽에 있는 자기 토지입니다. 자기 토지가 있고요. 타인 토지가 있어요. 자, 갑이고요. 이건 을입니다. 그래서 자기 토지 물을 끌어들여서 자기다 수로를 개설한 겁니다. 그러면 수로 개설은 갑이 했습니다. 돈 들여서. 수로 개설했습니다. 그래서 나도 농사를 짓지만 너도 농사 지을 수 있는 거죠. 수로 개설해서 비용은 갑이 주셨지만 관리는 네가 하라. 타인에서 관리해야 됩니다. 관리 의무가 생겼어요. 약속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지금 요 부분에 지금 지역권이 설정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죠? 지역권. 어느 날 우리 농사를 못 짓게 됩니다. 관리할 수가 없으니까 할 수 없이 지역권 설정된 이 빨간 토지 있잖아요. 즉 이런 얘기입니다. 갑은 여기에 지역권을 갖고 있었는데 을이 갑한테 요 빨간 부분의 토지 이 소유권을 뭐 하겠다는 거예요? 포기하겠다는 얘기예요. 가져가라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갑은 지역권 갖고 있다가 위기에서 뭘 취득합니까?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갑은 소유권 취득은 언제 할까요? 이게 위기가 법률 행위거든요. 단독 행위거든요. 그래서 갑은 소유권 취득을 언제 법률 행위이므로 뭐 해야 된다? 등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할게요. 위기에 의해서 소유권 언제 취득? 네, 요거는 법률 행위이므로 뭐 해야지? 등기해야 취득하는 거죠. 그러면 지역권 갖고 있다가 플러스 뭐죠? 소유권 가져 들어오니까, 그러면 가져오는 거니까 지역권은 언제 소멸? 지역권은 혼동에 의해서 요거는 자동 소멸이 된다는 얘기죠. 요거는 등기해야 취득하는 것이고, 지역권은 혼동으로 법률 규정에서 자동 소멸한다는 것까지 기억하시면 좋겠네요. 자, 그 다음에 특수지역권 나옵니다. 특수지역권. 네, 이 특수지역권은 말만 지역권이지 인여권의 성질을 갖습니다. 거기 보시면 어느 지역 주민이 집합체 관계로 각자가 타인 토지에서 초목, 야생물 및 토사 채취, 방목, 기타 수익하는 권리가 바로 특수지역권. 자, 아까 제가 지워버렸는데, 아까 뭐가 쓰냐면은, 아까 그냥 지역권은 무슨 토지도 있고요. 타인 토지도 있고, 자기 토지도 있었어요. 그죠? 근데 이 특수지역권을 가만히 읽어보면, 글자는 특수지역권인데, 특수지역권이에요. 근데 가만히 읽어보면, 타인 토지는 있는데, 자기 토지가 없어요. 거기 어느 지역 주민 집합체라고 그랬습니다. 어느 지역 주민 집합체니까, 야, 이거는 사람들이죠. 사람들. 그럼 결국 이런 얘기네요. 편익을 받는 것이, 이쪽은 토지가 편익을 받고요. 이쪽은 사람들이 편익을 받는 거니까, 이건 말 그대로 지역권 말 쓰는데, 이건 말은 특수지역권이지만, 이거는 실질은 인여권의 성질을 갖는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됐습니까? 그래서 특수지역권은 사람들 편익을 위한 거니까 실질은 인여권의 성질을 갖고, 네, 지역권이 아닙니다. 말만 특수지역권이지. 그러니까 여기는 지역권은 자기 토지도 있는데 특수지역권은 자기 토지가 없어요. 사람들 편익입니다. 그럼 비교해 봅시다. 아까 그냥 지상권은 건물, 공작물, 수목까지 갔죠. 국유상권은 수목이 안 됐죠. 지역권은 자기 토지, 타인 토지가 있는데 특수지역권은 인여권이니까 타인 토지는 있어도 뭐가 없다는 거, 자기 토지가 없고 사람들 편익이라는 것. 네, 자, 그렇게 해서 지역권 설명드렸고요. 네, 다음에 이제 전세권 가보겠습니다. 전세권. 자, 전세권은 이제 등기, 물권법에 있습니다. 물권. 자, 전세권자는 거기 있는지 한번 해볼게요. 전세권자는 글씨가 뭐 돼 있습니까?
네, 전세권자, 사람, 주어가 나왔고, 그 다음에 뭐를 지급하고요? 네, 전세금을 지급한다는 딱 나왔습니다. 지상권 지역권은 지료 지급이 없었거든요. 그 다음에 타인의 부동산 나왔어요. 타인의 부동산. 네, 부동산을 점유한다고 딱 찍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용도에 쫓아 뭐 한다고 됐습니까? 사용 수익. 뭐 쫓아서요? 용도에 쫓아서 사용 수익한다. 그 다음에 뒤에 또 무슨 말이 붙어 있습니까? 부동산 전부에 대해서 있습니다. 네, 부동산 전부에 대해서 뭐라고 됐습니까? 네, 후순위 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 우선 변제 받을 권리가 있다. 자, 우선 변제권이 있다 그 얘기입니다. 무슨 권이요? 우선 변제 받을 권리가 있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이거 가지고 이제 말을 이제 해보는 겁니다. 이거 가지고 그러면 거기 보시면 전세권 성질이면 타인의 부동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타인 부동산. 네. 그러면 부동산이라는 것은 뭐하고 뭐를 얘기하는 겁니까? 부동산은 네. 부동산은 토지도 있고 건물도 있으니까 토지 전세권도 설정할 수 있고 또 건물 전세권도 설정할 수 있다 그 얘기고 또 이 부동산이 꼭 전부일 필요 없다는 얘기죠. 타인 부동산은 전부 빌렸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일부도 빌렸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죠? 자, 일부 할 때는 당연히 도면 첨부해서 하면 된다는 얘기죠. 네. 그 다음에 전세금 지급이 있어야 된다. 전세금 지급. 자, 전세금 지급은 뭐죠? 요소가 됩니다. 전세금 요소입니다. 그래서 무상의 전세권은 존재하지 않고요. 그죠? 반드시 뭐다? 유상으로 전세권 설정한다는 얘기예요. 반드시 뭐다? 유상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전세금은 반드시 무슨 사항이다? 반드시 등기 사항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등기 사항이죠. 그럼 이제 전세금 지급할 때 꼭 판례가 하나 있는데 거기 우측 판례 보면 하나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것이 꼭 현실적으로 수수 돈 주거니 받거니 할 필요는 없고요. 네, 기존 채권으로 무슨 채권이요? 네, 기존 채권으로 네, 전세금 지급에 가름 대신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요 판례 하나 꼭 기억해 두세요. 꼭 현실적일 필요는 없고요. 기존 채권으로 전세금 지급에 대신할 수도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게 전세권은 이게 기본적으로 용익 물건이지만 기본적으로 담보 물건 성격도 있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이 끝에 보시면은 우선 변제권이란 말이 있거든요. 우선 변제라는 것은 이건 배당 요구권이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렇다면은 배당 요구하려면 당연히 경매할 수도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전세권자는 뭐를 통해서 경매에서 배당 요구할 권리도 있으니까 이런 것이 이제 일종의 전세권은 이중수파예요. 기본적으로 용익 물건이면서 그죠? 또 이런 경매권이라든지 우선 변제권이 있다는 얘기는 담보 물건 성격도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담보 물건 성격하고 이중적 성격을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용익 물건이면서 담보 물건 성격도 갖고 있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전세권 취득과 존속 기간입니다. 네. 그러면 전세권 취득은 뭐 합의가 있으면 되겠죠. 등기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존속 기간이 있습니다. 자, 전세권 존속 기간은 이렇게 할 수 있겠네요. 네. 약정한 경우도 있고 약정하지 아니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약정한 경우도 있고 약정이 없는 경우도 있는데 이건 암기사항입니다. 전세 약정했을 때는 최장기 제한이 있습니다. 또 최단기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장기는 건물 전세권도 되고 토지도 다 돼요. 근데 최단기는 건물 전세권만 최단기 집어넣고 토지는 최단기가 없다는 거죠. 다음에 약정하지 않으면 이쪽 저쪽 전부 다 소멸 통고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통고.
그래서 갑이 주인이 하게 되면 6개월이 지나면 끝나고 을이하면 6개월, 6류로 들어갑니다. 자, 약정한 경우, 약정하지 않은 경우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갱신이 있습니다. 갱신. 자, 갱신은 무슨 갱신이 있고요. 합의갱신이 있고 법정갱신이 있어요. 자, 합의갱신과 법정갱신이 있으면 합의갱신은 뭐 토지도 되고 건물도 합의해서 다 됩니다. 근데 법정갱신은 또 희한하게 토지는 없고 이게 또 건물만 또 돼, 건물만. 그래서 특징이 있어요. 여기 최단기하고 이 법정갱신은 요 두 가지는 토지는 안 되고 건물만 되는 독특한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법정갱신은 갱신되면 전계약 동일하겠죠. 자동갱신이니까. 전계약서 똑같아요. 전계약서 동일한데 단 기간만큼은 약정이 없는 것으로 가요. 약정 없는 것으로 가요. 자, 약정 없으면 방금 했던 거 있었죠? 요거 그대로 들어와서 이쪽 저쪽 뭐 할 수 있다? 소멸, 통과할 수 있다는 거 합니다. 법정갱신은 자동갱신이기 때문에 이건 등기하지 않아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겠죠. 법정갱신 등기하지 않아도 제3자에게 뭐 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는 것. 자, 전세권 효력입니다. 자, 1. 전세권자는 목적 부동산 점유에서 용대조차 사용 수익할 권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필요비는 전세권자가 부담한다. 물건이기 때문에 수선 유지를 누가 해야 되기 때문에 전세권자가 해야 됩니다. 따라서 필요비 상한은 요구 안 됩니다. 유익비밖에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전세권자 책임이 있는 사유로 목적물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하면 전세권자는 당연히 손해배상 책임이 있고요. 상린관계 당연히 준용되죠.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물청 당연히 점유권 물청도 있고 전세권 물청 다 있습니다. 아까 설명드렸던 거고요. 그 다음에 건물의 전세권, 지상권, 임차권에 대한 효력입니다. 요거는 타인 토지에 있는 건물의 전세권 설정할 때, 그죠? 자, 요건 다른 게 아니고 갑토지에 타인 토지에 있는 건물이 있다는 얘기죠. 갑토지에 자, 을이 지상권을 설정받아서 여기다 건물을 신축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토지 갑이 을에서 여기서 뭐 설정받아서 지상권 설정받아서 을이 건물을 여기다 신축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전세권을 설정했다는 얘기예요. 전세권. 여기다가. 그럼 병이 건물에 대한 뭘 설정받으면 전세권 설정받게 되면 이 건물 전세권 효력은 당연히 건물에도 미치겠지만 건물 소유를 목적은 어디에도 지상권에도 효력이 뭐한다? 미친다. 따라서 건물 사용하는 범위 내에서 토지 사용권도 있다. 뭐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가로 3번은 아까 있었습니다. 건물 전세권, 법정지상권. 아까 전세권 설정자가 법 지시한다는 말 설명드렸습니다. 다음 전세금 증액, 감액, 청구권 당연히 인정됩니다. 증액도 할 수 있고 감액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세권, 양도, 담보 제공, 임대 다 할 수 있습니다. 주인의 동의 받을 이유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설정 행위로 금지한 때는 어쩔 수가 없죠. 하면 안 되겠죠. 다음에 전전세도 가능합니다. 모두 가능하다. 전전세. 아까 갑 이런 거예요. 명칭만 할게요. 갑이 을한테 병이 있을 때 명칭만. 이게 전세권 설정했죠. 그럼 을이 갑의 동의 없이도 다시 전세권 설정하는 것을 앞에다 전자 붙여서 전전세를 하는 거예요. 그럼 비슷해요. 여러분들 임대차 가서 이렇게 하면 갑이 을한테 임대차 있잖아요. 임대차. 다시 임대하는 걸 뭐라고 그래요? 한번 굴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뭐다? 전대차 이렇게 전대. 그래서 전세권, 전전세, 임대차, 전대차. 자,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참고사항이고요. 다음에 전세권 소멸 사유가 있습니다. 소멸 청구하고 소멸 통고가 있는데 두 가지 설명할게요. 자, 하나는 소멸 뭐란 말이 있고요. 통고란 말이 있고
하나는 소멸 청구란 말이 있어요. 글자상 얘기예요. 자, 소멸 통고는 어느 때 하는가 봤더니 네, 기간이 약정이 없을 때, 기간이 약정이 없으면 이쪽 저쪽 통고할 수 있거든요. 통고는 바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일정 기간이 경과해야지. 일정 기간이 뭐야지? 경과해야지 소멸하는 게 통고고. 자, 소멸 청구는 아까 여기 사용식 용도 위반하거나, 그죠? 용도를 위반했습니다. 네. 사용식 용도 위반하게 되면 즉각 소멸 청구 들어가면 이건 도달 즉시 이건 소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고는 일정 기간 지나야 되고요. 청구는 바로 끝납니다. 이 통고는 아까 주인이 만약에 통고하면 6월이 지나야 되고요. 또 을이 통고해도 6월이 지나야 끝나는 겁니다. 이쪽 저쪽 통고. 그럼 아까 여러분들 여기다 기억하면 되겠네. 법정갱신에다 기억하면 더 좋아요. 법정갱신은 전계약과 동일하게 들어가는데 기간만큼은 약정이 없어서 이쪽 저쪽 통고 들어가죠. 그래서 이 소멸 통고라는 단어는 이 법정신하고 한묶음이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자, 통고하고 청구 차이점을 한번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소멸시 법률 관계입니다. 이제 이쪽을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쪽을 조심하셔야 되는데, 자, 원상회복도 있고 매수용권도 있습니다. 당연히 원상회복해야 되겠죠. 자, 그럼 이제 기간이 끝났으면 당연히 원상회복해야 되는데, 특히 부속물 가져갑니다. 이건 이제 건물 전세권일 거예요. 건물 전세권에서, 그죠? 건물 전세권, 네, 설정자도 있고. 자, 건물 전세권 할게요. 건물 전세권에서 주인이 있을 거예요. 전세권 설정자도 있고. 또 누구도 있다? 네, 전세권자도 있거든요. 근데 설정자가 할 때는 뭐 큰 얘기가 없고 그냥 바로 부속물 매수용권 들어갑니다. 근데 전세권자가 들어갈 때는 동의를 얻어서 부속시키거나 또는 설정자로부터 매수한 경우, 그래서 동의를 얻었거나 매수한 경우, 이렇게 이럴 경우에 한해서 부속물 매수용권을 인정받습니다. 동의 얻었거나 매수한 경우. 자, 그럼 이것도 한번 참고 삼아서 아까 했던 거 토지 지상권 있었죠. 지상권에도 똑같아요. 지상권 설정자도 특별한 얘기가 없으면 지상물 매수용권이 인정돼요. 근데 지상권자는 뭔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지상권자는 아까 갱신 청구에서 갱신 청구에서 거절했을 때, 그럼 생각해 봅시다. 여기는 동의 얻었거나 매수한 경우, 여기는 갱신 청구에서 노했을 때, 그때 뭐가 들어간다? 네, 지상물 들어갑니다. 그래서 설정자 할 때는 별 문제가 없는데 권자리 들어갈 때는 이렇게 네모 통해서 들어갑니다. 이 매수용권은 전부 다 형성권입니다. 무슨 권? 형성권. 동의 없이도 매매가 형성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건물 전세권인데 만약에 이게 토지 전세권이면 무슨 전세권이면 토지 전세권이면 역시 마찬가지 토지 전세권자도 지상물 매수용권, 토지 임대차 규정 유추정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동시행하고 경매청구권, 요거 좀 설명을 드릴게요. 동시이행하고 뭐다? 경매청구권. 자, 기간이 끝났습니다. 갑하고 을하고 기간이 종료가 되면, 자, 기간이 만료가 되면, 자, 주인이 줄 것은 뭡니까? 주인은 전세금 반환, 이 변제기가 도래한 겁니다. 변제기 도래했다는 거. 그러면 전세권자는 뭐가 도래했을까요? 전세권자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목적물을 반환해야 되고요. 하나 더 있습니다. 하나 더 뭐냐면 플러스 말소 등기 서류. 말소 등기 서류, 이것도 줘야 됩니다. 이것도 변제기입니다.
그러면 전세권 설정자는 하나만 변제기고 전세권자는 두 가지가 변제기죠. 자, 서로 이렇게 변제기일 때 우리는 법률용어로 쓰는 말이 동시이행이라는 말씀입니다. 무슨 이행이요? 당신도 변제기, 나도 변제기. 그러면 서로 항변권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동시이행에 무슨 권? 항변권 이야기가 나오죠. 그럼 이쪽도 항변권이 있고 이쪽도 항변권이 있다는 얘기죠. 그럼 이런 말 있죠. 항변권이 있으면 기억나는 말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말 기억나야 돼요. 항변권이 있으면 그 자체로 항변권을 주장하지 않아도 키워드가 이런 용어입니다. 이행지체. 네, 책임 면제받는다는 아주 중요한 용어입니다. 계약본에 나중에 나올 겁니다. 항변권이 있으면 그 자체만으로 이행시 책임 면제받는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서로 변제일 때는 항변권이 있으니까 이행시가 아니니까 의리 만약에 경매를 하고 싶으면 자, 목적물 반환 그 다음에 말소 등기 서류 이 두 가지를 던져서 안 줘서 그때 이행지체에 빠뜨린 다음에 무슨 채요? 이행지체에 빠뜨린 다음에 비로소 뭐 하셨다는 거예요? 경매하셨다는 것을 꼭 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경매 청구는 저쪽을 뭐에 빠뜨린 다음에 이행지체에 빠뜨린 다음에 경매에 집어넣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목적물은 반환했는데 만약에 말소 등기 서류를 제공하지 않았다면 지체가 아니죠. 그럼 경매할 수가 없는 거예요. 두 가지를 반드시 던져서 안 줬을 때 지체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던져서 만약에 안 주면 그때 이행지체가 돼서 경매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돼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경매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또 하나 조심할 것이 뭐냐면 자, 경매했을 때 이제 뭐냐면 건물 전부 요겁니다. 요거 부동산 전부의 전세권이 설정돼 있다. 해볼게요. 부동산 전부에 설정되어 있다. 아, 그럼 당연히 돈 안 주면 당연히 전부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경매할 수 있는 건 당연한 거고. 그죠? 문제는 뭐냐면 부동산 전부가 아니고 일부 건물 할게요. 건물 일부에 만약에 전세권이 설정됐다면 일부입니다. 설정되어 있습니다. 전세권. 그러면 자, 일부 있을 때 자, 건물 일부 건물의 나머지 있죠. 나머지 부분 즉 건물 일부에 전세 설정됐을 때 전세금을 주지 않는다고 해서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는다고 해서 건물 전부 절대 경매할 수는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건물 일부에 전세권 설정했다. 전세금 주지 않았다. 자, 이행지체에 빠졌다 하더라도 건물 전부를 경매할 수는 없다는 것을 기억하십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나 건물 일부 전부 경매할 수 없지만 건물 전부에 들어가는 우선 변제권은 인정된다는 것. 그럼 여기다 해볼까요? 이런 거예요. 건물이 있었을 때 자, 요 부분에만 전세권이 설정돼 있어요. 이건 갑거고 을거고. 그러면 을은 일부이기 때문에 을은 절대 전부 경매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남의 것을 함부로 경매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전부 뭐 할 수 없다. 경매할 수는 없어요. 근데 타인이 어떤 제3자가 병이 전부 뭐 했을 때 경매했을 때 을은 이 전부에 들어가는 거 건물 전부에 들어가는 입장권 우선 변제권은 인정받는다는 거. 그러니까 배당은 요구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그 판례를 좀 자주 읽어주세요. 건물 일부 전부 경매는 안 되지만 건물 전부에 드는 뭐는 있다. 우선 변제. 입증해 볼까요? 아까 여기 썼지 않습니까? 여기 타인 부동산 일부. 자, 일부의 전세권 설정했습니다. 그럼 여기 부동산 전부에 들어가는 뭐는 있는 거예요? 우선 변제권이 있잖아요.
탄 부동산 일부라 할지라도 부동산 전매되는 입장권에 있단 말이에요. 아셨습니까? 그래서 꼭 기억하세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유입비 상환청구권입니다. 필요비는 안 되지만 유입비는 가능합니다. 필요 안 됩니다. 수선 유지는 누구한테 있으니까 전세권자이기 때문에 필요비는 안 되고 뭐는 가능하다? 유입비.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은 담보물권 하겠습니다.